중국은 수많은 국가들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육상으로 14개국, 해상으로는 6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만큼 영유권 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철저한 논리가 아닌 단순히 고집으로 땅을 내놓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신비의 섬 이어도도 자신들의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데요. 이어도는 풍부한 어족 자원은 물론 세계 3대 유전지대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아무리 우기고 때를 써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인데요. 하늘이 도왔는지 한국은 이런 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어도에 신의 한 수를 설치해도 중국이 아무리 우기려 해도 이어도는 한국의 영토가 확실해졌기 때문이죠. 무슨 일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얼마 전 국제저명학술지 해양과학 프론티어스에는 한국과 관련된 논문이 실려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논문의 주제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체류형 연구였는데요. 이어도 기지에 머물면서 이어도 주변 바다의 표면 수온, 염분, 해양 이산화탄소, 태양 복사 등을 정확하게 관측하는 방안을 개발해내 다시 한번 전 세계가 한국의 이어도에 관심이 쏠렸죠. 이어도는 제주 마라도 남서쪽으로 149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수중 암초로 10m 이상의 높은 파도가 몰아칠 때만 순간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 신비의 섬, 전설의 섬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즉 이어도는 제주도 저 멀리에 있는 섬, 상상의 섬 정도로 인식되어 오던 곳인데요. 하지만 이런 이어도 위에 설치된 한국의 해양과학기지는 이어도가 한국의 일부임을 위풍당당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어도에 접근해오는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김치, 고조선, 아리랑까지 모두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기는 동북공 정도 모자라 이제는 이어도까지 자신들의 영토라고 우기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이어도 공정의 일환으로 이어도를 수엔자오라고 부르며 자신들의 영토인 척했습니다. 심지어 이어도 해역에서 침몰 어선 인양 작업을 하던 한국의 선박에 철수하라며 소리치기도 했는데요. 거기에 2013년 11월 23일에는 새로운 방공식별구역까지 선포하면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고 말았죠. 중국은 자신들의 방공식별구역에 한국의 이어도 해역을 포함시켰는데요. 중국이 자신들의 영공은 이미 한정되어 있으니 방공식별구역을 따로 만들어 이 구역에 타국의 항공기가 들어오려면 사전에 통보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만약 통보를 하지 않겠다면 군사적 충돌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했기에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던 부분이었는데요. 당연히 국제법적으로 관할권을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만약 이어도가 중국의 방공식별 구역에 포함돼 버린다면 한국은 이어도 상공을 지나갈 때마다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했죠. 여기에 절대 참고 넘어갈 한국이 아니죠. 한국은 15일 뒤인 2013년 12월 8일에 이어도뿐만 아니라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까지 포함해 새로운 방공식별구역 확대 방안을 선포해버렸는데요. 물론 중국도 이에 수차례 군용기를 이끌고 이어도 상공의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며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졌죠. 그러자 한국은 절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하며 만약 중국이 방어 조치를 위해 무력을 행사한다고 하면 도발로 간주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하자 중국은 갑자기 한국과는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그럼 대체 이어도는 어떤 가치가 있길래 중국이 이렇게 탐내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역시나 이어도의 엄청난 경제적 가치 때문입니다. 이어도의 주변 바다는 풍부한 어족 자원을 보유한 황금 어장지대입니다. 게다가 이어도 근처 바다 밑에는 다양한 지하 자원도 매장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최대 1000억 배럴의 원유와 72억 톤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도를 중심으로 하는 해역은 외적이나 해적을 감시하고 퇴치하기에 쉽고 태풍 등의 자연재난을 예방하기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었죠. 이를 진작에 알아본 중국은 이어도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어도는 유럽으로 향하는 남방 항로의 핵심으로 한국이 수출입하는 대부분의 물자도 이 이어도를 오가고 있는데요. 이런 각종 이득 때문에 중국은 무력 사용까지 고려하며 이어도를 강탈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도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습니다. 절대 이어도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며 칼을 갈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 이어도는 우리나라 수출입 선박의 90%가 통과하는 중요한 해역이기 때문에 만약 이어도가 중국에게 넘어간다면 한국도 타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중국이 이렇게 때를 써도 한국에게서 절대 이어도를 뺏을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어도는 이름만 봤을 때는 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수중 암초입니다.
유엔 해양법상에 따르면 섬이 아닌 경우에는 영유권 분쟁 대상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의 대상이 되는데요.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 기선으로 200캐리에 이르는 수역 중 영해를 제외한 수역입니다. 한국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이어도는 149km 떨어진 반면 중국의 퉁다오에서는 250km나 떨어져 있어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속하게 되죠. 이렇게 수치가 떡하니 나와 있다 보니 중국도 크게 우길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던 중국은 이상한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어도가 중국의 한 대륙붕에 연결된 암초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모든 주장들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어도 해양과학 기지입니다. 중국도 이 기지의 존재 앞에서는 꿀먹은 벙어리 마냥 입을 다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어도 해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권리를 가장 합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양과학기지는 건설할 때부터 말이 많았는데요. 한국 입장에서는 중간선을 기준으로 이어도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차후 한국의 EEZ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기지를 건설한 것이고 중국은 아직 획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해하며 과학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조사활동을 벌일 때부터 집요하게 공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꿋꿋하게 과학기지 건설을 추진해 2003년 6월에 완공해버렸는데요. 그 덕에 지금까지도 해양과학기지는 이어도 해역의 환경 변화나 태풍 감시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과학기지는 연구소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이 해양과학기지가 없었다면 이어도 상공을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으로 쉽게 포함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국은 뒤늦게 후회하고 한국은 신의 한 수였다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해양과학기지는 어떻게 세워지게 된 걸까요? 김영삼 정부 시절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낸 고 김시중 박사는 이어도 주변을 연구하다가 문득 과학기지를 만들어야겠다는 일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바탕에는 이걸 세워두면 우리나라의 국토를 넓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라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도 막대한 예산이라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때 다행히 무산될 뻔했던 사업을 삼성중공업이 맡겠다고 나서면서 다들 더욱 열정적으로 매달렸다고 하죠. 이렇게 순탄할 것만 같았던 사업이 청와대와 삼성이 갈등을 하며 잠시 중단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시중 전 장관이 퇴임하면서 흐지부지 되려던 찰나였죠. 하지만 김시중 전 장관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며 과학기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노력으로 2003년 6월 11일 드디어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무려 10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종합해양과학기지. 이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은 212억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와서 그 가치를 따진다면 뒤에 동그라미 몇 개는 더 붙여도 모자라다고 생각됩니다. 미래를 내다본 듯한 김시중 전 장관의 해안이 놀랍기만 한데요. 그 덕에 한국은 당당히 이어도가 한국의 땅이라며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계속 이어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다가 한국이 눈에 보이는 명백한 근거를 내놓으니 중국도 한국의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이제 중국은 해양과학기지보다 더 확실한 근거를 가져와야 하는데요. 더 이상 중국이 억지 주장을 그만두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